네, 진성입니다. 시간이 많이 부족하셨을 텐데도 매우 중요한 쟁점들마다 굉장히 깊게 사유하시고 또 정책과 또 대안과 또 입장과 문제점들을 잘 정리해 주셔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질문 위주로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더 보충해서 듣고 싶습니다. 저희 그 조중상 소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게 기본적으로 방송통신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를 미래창조과학부와 병행해서 방송통신위원회를 축소하고 그걸 병행해서 여러 가지의 그 정책들을 관장하게 한다라는 건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소장님께서는 일단 그 질문과 규제를 나누기 어렵고 또 방송과 통신 정책을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은 좀 많이 공감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그 IPTV라는 것이 지금 돼 있는데 그것이야말로 가장 대표적인 그런 융합의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소장님께서는 그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들과 관련해서 실제로 이 IPTV가 그러니까 IPTV에 관련된 게 결국 그것이 리모컨 하나로 위성, 인터넷, 케이블 이런 것들이 다 결합이 돼서 방송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것과 관련해서 정책들이 어떻게 나뉘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그러니까, 네. 현재 IPTV는 방송으로 분류돼서 있습니다. 법상. 그러나 현재 방통위가 수행하고 있는 것은 방송정책국이 아니라 방송통신융합정책실에서 이것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으로 분류는 하게 됐지만 융합형 서비스다라고 하는 것들을 조직 편제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이와 유사한 이건 이제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것이죠.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것이고요. 위성과 인터넷망이 결합돼서 나오는 게 현재는 이제 서비스가 유보되어 있습니다. 근데 DCS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융합형 서비스로 볼 수 있습니다.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서비스라고 볼 수 있고 이전에는 IPTV의 고유한 전송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성방송의 고유한 전송 방식이 있었습니다. 지상파의 고유한 전송 방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없어진다는 거죠. 없어지면서 위성방송의 고유한 전송 방식이 없어지고 이제 편제하는 전송 방식만이 남게 되는 거고요. 그것이 결국은 융합이나 결합이나 이런 것들을 촉진시키는 건데 그거를 쪼갤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걸 소관하는 곳들을 달리해서 둔다면 아까 말했던 규제 틀이 없는 상황에서 바람직한 규제 틀을 설계하는데도 굉장한 큰 애로를 겪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통적인 방송 서비스와 함께 두면서 전통적인 방송 서비스와 새로운 융합 서비스들을 같이 보면서 규제 틀을 설계해야 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일 우려는 사실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도입되게 된 배경이 결국 합의제를 통해서 언론 장악이라는 그런 우려들을 불식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분명히 있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난 정권에서 특별사면 되신 최시중 위원장께서 그러니까 합의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사실상 독임제로 운영하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폐단을 목격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인수위에서 마련한 안을 보면 사실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존재는 하지만 그것이 매우 축소돼서 결국은 독임제 기관에게 많은 권한들이 함께 집중되면서 여전히 그 우려가 더 불식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장되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걱정이 있습니다. 실제로 인수위에서는
그 방송과 지상파 종편 뭐 보도 채널 같은 그런 방송의 인허가 권을 방통위에 남기도록 원래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로는 그게 아니죠. 그래서 실제로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그 뭐 심사권과 허가권, 등록 업무까지 다 이관이 되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어떤 문제점,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을까 싶습니다만.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독임제 부처로 운영을 굉장히 독선적으로 운영을 해나가고 그거에 대한 반발이 안에서도 있었고 밖에서도 있었고 그런 것 속에서 어쨌든 시민들이나 국민들한테 비치는 방통위의 모습은 대단히 과잉 정치화된 모습으로 비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독선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합의제 정신을 살려서 방통위가 운영이 됐다면 과잉 정치다 이런 평가는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역으로 아까 말했던 장관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죠. 그런 이제 독임제 부처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가서 한다면 안에서의 이견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밖에서의 이견은 미래창조과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죠. 근데 안에서의 이견이 없다는 건 결국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뭐 일사천리로 신속하게 갈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만약에 이게 핀트가 어긋나서 초점이 어긋나서 쭉 어긋나게 간다면 교정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상 없어지는 것이고요. 그런 게 제일 클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 일단은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합의제위원회가 아니라 독임제 부처로 간다면 가뜩이나 이제 그 우려가 되고 있는 게 이 아까 말했던 방송 광고 부분도 가잖아요. 근데 방통위에서는 방송 광고와 관련해서 이걸 정부가 어쨌든 방송사나 미디어를 어느 정도 이제 통제하게 하는 걸로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없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미래부로 가게 된다면 그런 우려가 굉장히 이제 많은 사람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게 이제 지금 코바코라고 하는 미디어 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이제 태어난 것이 이제 군사정권을 배경으로 해서 태어났고 그때는 이제 뭐 검은 돈이나 이런 것들을 조달하는 창구 기능도 있었고 하지만 지금 현재 많이 그런 것들을 벗어나서 코바코의 순기능 예를 들면 중소기업 중소방송과의 상생 발전이나 그런 이제 순기능이 평가받고 있는데 그게 이제 다시 부정적인 평가로 바뀔 가능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독임제부처로 되면서. 그리고 실제로 그걸 방송들이 굉장히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네 지리 씨가 더 못 드려 미안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규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